안녕하십니까, 김현준 교수입니다. 오늘은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에 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두 번에 나눠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RNN의 응용 사례, 그 다음에 랭귀지 모델, 그 다음에 모델들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RNN을 이용한 어플리케이션 응용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RNN의 그 이론적인 얘기로 피드 포워드로부터 어떻게 RNN으로 변환이 되었는가, 심플 뉴럴 네트워크, 그 다음에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에서의 RNN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RNN과 관련된 문제들, LSTEM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LSTEM이 가장 강력한 RNN을 구성하는 셀입니다. 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RNN이 어떻게 응용이 되고 있는지, 랭귀지 모델링, 캐릭터 레벨 랭귀지 모델링,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 번역이죠. 그 다음에 텍스트 서머라이제이션, 이미지 캡셔닝,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 응용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랭귀지 모델링입니다. 캐릭터 레벨 랭귀지 모델링, 랭귀지 모델링 이런 얘기들을 살펴보고 RNN이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살펴보죠. 다음에 RNN 모델입니다.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many to one, one to many, many to many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각각의 구조가 해낼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그 응용 프로그램으로 사인 파형을 만들어내는 모델, 또 문자 기반 신경 언어 모델을 이용해서 어떤 텍스트로 학습을 시키면 그 텍스트에 있는 문장으로 말을 만들어낼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보는 방법이요. 그 다음에 주가를 예측하는 모델,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한 신경 회로망 뉴럴 네트워크는 피드 포워드 방식이죠. 무슨 말입니까? X가 입력이 되면 그 입력된 데이터를 신경 회로망의 한 층에서 처리를 하고, 처리된 결과를 다시 다른 쪽으로 또 보내면 2층에서 그걸 또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죠. 그래서 피드 포워드, 앞방향으로 계속 데이터를 피드시키면서 처리가 되는 이런 형태의 뉴럴 네트워크를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리커런트, 순환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직선적으로 데이터가 먹여지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이와 같이 어떤 상태에서 만들어진 값이 다시 또 자기 셀로 순환되어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뉴럴 네트워크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어느 한 순간을 보겠습니다. t라는 순간에 보면 어떤 x라는 데이터가 입력이 돼요. 그러면 이 모델의 의미는 무슨 의미냐? u라고 하는 웨이트 값과 x를 곱하고요. 또 전 단계에서의 상태값 st-1과 w를 곱해서 더해서 st를 만든다. 자, u와 xt를 곱하고요. 전의 st-1과 w를 곱하고 곱해진 결과를 시그모이드 함수를 통해서 액티베이션 시키면 그때 만들어진 값이 st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st 상태에서의 출력값을 만들고 싶으면 v와 st를 곱하고 시그모이드해서 ot를 만들어낸다. 각 상태에서 이와 같이 처리가 되는 그런 뉴럴 네트워크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라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t라는 순간에 전 단계에서의 상태값과 지금 입력되는 값을 이용해서 st, 현 상태 값을 만들고 그 값이 리턴이 되겠죠. 그리고 다음번에 입력되는 데이터에 대해서 또 똑같은 처리를 해서 출력이 만들어지겠죠. 자, 우리가 이와 같은 데이터를 뭐라고 그럽니까? 시간별로 하나씩 데이터가 대해서 시계열 데이터라고 그러죠.
이러한 시계열 데이터는 이와 같이 각 상태별로 그 값을 만들어내는 그런 네트워크를 우리가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시계열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뭐냐? RNN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표현한 것은 원래는 이와 같이 하나의 네트워크인데 시간별로 다른 값을 갖기 때문에 이와 같이 펼쳐놓은 겁니다. 시간 축소함으로요. 원래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의 네트워크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시간상으로 입력되는 데이터가 틀리고 그때 만들어지는 출력값도 틀려질 수 있다. 이런 네트워크를 우리가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자, 이제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하게 볼까요?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는 순차적인 데이터, 예를 들면 텍스트 뭐예요? 텍스트는 이런 것이 텍스트죠. 모자가 나오고 든이 나오고 단기 나오고 이런 것들이 텍스트죠. 게놈, 그 DNA의 그 서열 있죠. 원기 서열 이런 것들 또는 음성의 단어, 음성 신호의 단어, 음성 신호 이런 것들 우리가 순차적 데이터, 시계열 데이터라고 하죠. 이런 정보를 활용하는 신경회로망이다. 이런 정보를 잘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신경회로망이다. 다음에 다이렉티드 사이클을 가지고 있다. 조금 전에 보셨죠? 이와 같은 신경회로망인데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인데 처리된 결과를 다시 또 자기한테 보내죠. 그래서 다이렉트 사이클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죠. 모든 단계는 가중치를 공유한다. 아까 W라고 하는 가중치를 여기는 U, 여기서 올 때는 W를 라는 가중치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가중치를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총 매개 변수가 줄어든다. 다른 네트워크에 비해서 그 가중치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매개 변수는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Natural Language Processing, 자연 언어 처리죠. 자연 언어 처리는요, 대부분 다 이 RNN으로 처리를 한다. 왜? Natural Language가 뭐니까 이와 같은 언어죠. 이와 같은 언어는 이미지라는 단위, 처리라는 단위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쭉 나열되는 형태의 그 정보가 뭡니까? 자연 언어 정보 같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시계열 데이터로 되어 있는 이런 자연 언어의 단어, 문장을 처리할 때는 당연히 RNN 신경망이 최선이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미지 처리에서도 이용될 수 있다. 자, 초창기 나온 심플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는 이와 같은 형태로 되었습니다. 1990년도에 제프리 엘만 같은 사람들이 제안을 한 것이죠. 여기 보시면 히든 유니트가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컨텍스트가 들어가면 요 히든 유닛에서 이와 같이 전의 값들과 같이 처리를 해서 새로운 값을 만들어내는, 그리고 이 경우는 같은 텍스트를 넣어서 이 텍스트의 정보를 얘가 학습하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가 90년대에 제안이 됐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보면 수식으로 보면 L만 네트워크, 조금 전에 말했던 L만 네트워크는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자, 입력에 W를 곱하고요. 그리고 전 단계의 상태에다가 U를 곱하고 또 바이오스 값을 곱해서 값을 만들고 시그모이드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AGT를 만들고요. 상태값을 만들고 출력할 때는 그 AGT에다 W 곱하고 또 바이오스 곱해서 시그모이드 출력을 만드는 이런 식의 네트워크를 L만이 대하는 네트워크이고요. 약간씩 조금 달리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는 X에다가 Y는 전 상태값을 가입하는 게 아니라 출력값을
전에 출력값을 입력해서 계산하는 방식.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장 대표적인 엘만 네트워크가 요르단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자, 이런 네트워크들도 잘 동작을 합니다. 응용에 따라서는 잘 동작을 하죠. 자, 여기서 x가 인풋돼 있다고 y가 히든 레이어의 벡터다. 그리고 y는 출력값이다. 그 다음에 w, u, v는 파라미터다. 그 다음에 시그모이드는 액티베이션 펑션이다. 이거는 액티베이션. 보통 시그모이드 펑션을 사용하죠. 자, 이렇게 해서 심플 알렌에는 이 두 가지 형태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 콘텍스트에서 알렌이 어떻게 이용되느냐. 여기 보시면 x t-1 t 플러스 1이 있어요.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I love 여기서 이게 I가 있고요. love가 있고 you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I love you 라고 하는 것은 I라고 하는 단어를 요와 같이 어떤 벡터 형태로 매핑을 하고요. love도 요도 이렇게 매핑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번역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이와 같이 알렌엔 소자를 넣고요.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이 아웃풋 히든 유니트의 개수를 4개로 한다든가 이건 여러 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출력을 만들어내서 어떤 형태의 자연 언어 처리에 응용이 될 수가 있겠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상태에 따라서 값이 변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태가 전의 상태를 고려해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값을 주면 이 값만 갖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전에 어떤 값이었는지 그 값의 정보를 같이 포함해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의 값도 기억을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알렌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느냐? 처음에 알렌이 개발됐을 때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는데 실제 적용을 해보니까 단기 종속성은 잘 파악하지만 장기 종속성은 잘 파악하지 못하더라. 예를 들어본다면 I grew up in France. I speak fluent. 여기 보시면 내가 영국에서 자랐다. 그리고 무슨 말을 쭉 하고 나서 나중에 그래서 나 유창하게 말할 수 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게 유창하게 말한다는 말이 이게 프랑스 말을 한다는 거지 영어를 말한다는 거지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전에 있는 프랑스에서 자랐다는 이 정보를 유추해야 이게 프랑스어를 잘한다는 말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 문장의 의미는 전에 있는 문장의 문맥이 고려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의 경우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정보는 알렌이 잘 기억을 하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잘 못하더라 그런 얘기죠. 이걸 뭐라 그러냐? 장기 종속성, long term dependency는 알렌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오래전의 기억까지도 잘 할 수 있도록 더 개선된 방법이 뭐냐? LSTM입니다. 자, LSTM입니다. Long Short Term Memory. 이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오래전의 기억 그리고 단기 기억 이런 것들을 인식할 수 있는 메모리다 그런 뜻입니다. 이거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새로운 입력 중에서 얼마의 양을 기억을 하고 전 상태의 숨겨진 형태, 지난 상태의 값을 얼마만큼 더 지금 입력된 것과 합쳐서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과 매우 흡사하죠. 오래된 기억 잊어버리죠. 오래된 기억이라 하더라도 큰 자각으로 만들어진 기억, 오랫동안 기억에 남죠. 이런 것들이
제어가 가능한 그런 형태의 네트워크 숫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LSTM도요, 한번 발전이 있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인풋 게이트와 아웃풋 게이트, 출력 게이트를 가지고 LSTM을 만들었습니다. 97년도에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2000년도에 망각 게이트, 포겟 게이트라고 하는 걸 하나 더 추가시켰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강력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LSTM이 발전됐어요. 현재는 인풋 게이트, 아웃풋 게이트, 포겟 게이트가 다 포함된 LSTM을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LSTM의 모델입니다. 요 그리며 이게 이제 개념도입니다. 보시면 하나의 셀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입력입니다. 어떠한 t라는 순간에 입력되는 데이터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c라고 하는 상태와 h라고 하는 상태 두 개를 얘가 가지고 있습니다. 상태 두 종류의 상태값을 가지고 있어요. 히든이라는 에서 h라는 뜻이고요. c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forget gate, input gate, 출력 게이트라고 합니다. forget gate, input gate, output gate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forget gate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전의 hidden state와 지금 입력된 값을 가지고 feed forward neural network을 통과시켜서 시그모이드를 통과시켜서 값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값을 가지고 전의 상태 값을 제어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시그모이드 함수는 어떤 값이었습니까? 0 또는 1이었죠. 그렇죠? 0 또는 1 아니면 약간 트랜지언트 구간이 있지만 어떤 자극을 충분히 줬으면 1이 되어 있거나 충분히 줬으면 0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0일 거냐 1일 거냐는 것은 요 히든 스테이트하고 지금 입력되는 값을 가지고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오래된 기억이라도 자극을 많이 받은 자극은 1이 올라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0이 되어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입력되는 값에다가 그 자극 정보를 이용해서 또 새로운 형태의 값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여기다 곱한다는 거예요. 그럼 전의 상태의 값이 이것에 의해서 커지고 작아지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현재의 값으로 현재의 상태로 되느냐 안 되느냐, 얼마만큼 정복을 하느냐 하는 것을 이걸로 제를 하고요. 또 이건 뭡니까? 똑같이 이것을 이용해서 요 새로운 게이트 값을 만들고 또 지금 입력된 걸 가지고 탄젠트 하이퍼블리에서 새로운 형태의 상태를 만들고 이 상태의 내용을 또 이 게이트로 적당히 제어를 해서 필요한 만큼만 통과되게 만들고 아까 만들어진 상태와 지금 만들어진 상태를 더해서 새로운 상태를 만들어요. 현재 CT를 만듭니다. 그래놓고 출력을 할 때는 이 CT에다가 탄젠트 하이퍼블릭 하는 형태의 풀리 커넥티드 뉴럴 네트워크를 통과시키고 또 새로 만들어진 아웃풋 게이트 값으로 그것을 또 제어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만큼 출력을 시켜서 히든 값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상당히 복잡한 형태로 되어 있지만 굉장히 강력한 일을 처리를 합니다. 자, 이 내용은 LSTM을 지금 말한 그 수식과 이와 같은 개념도의 기초에서 LSTM을 설명한 내용이고요. 이 내용은 이 논문에 게재된 내용을 설명을 발췌를 한 것이고요. 이 내용은 IEEE 학회고 이 논문으로 IEEE 베스트 페이퍼 어워드를 수상한 그런 논문에 설명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제가 기술했던 그런 내용이고요. 요 구조 모델 구조의 수학적 처리 과정 내용을 같이 설명한 내용입니다. 방금 전에 내가 설명한 내용과 상당 부분 같은 내용입니다.
자, 이거는 또 다른 논문에서 우리가 또 다른 논문에서 사용했던 내용을 그대로 여기다 옮겨놓은 것이고요. 음성인식 모델에 그 LSTM RNN이 사용된 내용을 여기서는 개념 위주로 설명을 한 내용입니다. 필요하시면 이 논문도 참고해 보십시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십시오. 다음에 그 LSTM하고 GRU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LSTM을 약간 변형시켰어요. 여기서 HT를 이런 식으로 해서 HT와 현재 HT를 선형 보관하는 형태로 해서 HT를 새로 만들어냈죠. 여기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LSTM에서는 CT하고 T 지금 현재 임시로 만들어진 상태와 전 상태를 선형 보관해서 CT를 만들었고요. 근데 여기는 아예 히든 스테이트를 선형 보관 형태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해도 잘 돼요. 이렇게 해도 잘 되고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경우에 이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 학습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많이 이용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여기에 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라고 하는 조 교수님입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현재 뉴욕 대학 교수로 있는 분이신데 벤지오라고 하는, 기억나십니까? 벤지오. 몬트리올 대학의 교수라겠죠? 그 팀의 일원이 돼서 연구하고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GRU는 우리나라 사람이 개발한 그런 모델입니다. 자, 이제 RNA의 기본적인 얘기를 공부를 했고요. 지금부터는 응용에 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RNA를 어떻게 실제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가 랭귀지 모델이고요. 두 번째 캐릭터 레벨 랭귀지 모델. 여기서 언어 모델인데 실제로 자연 언어 처리라든가 번역을 할 때는 이 랭귀지 모델, 언어 모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이따 자세히 설명할 거고요. 다음에 단어 단위 모델이고 이것은 문자 단위 모델입니다. 문자 단위 언어 모델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많은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구글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 구글 번역기 있죠. 구글 번역기에서 이 LSTM을 위해서 번역기를 지금 이용해서 LSTM을 위해서 번역기를 만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텍스트 서머라이제이션, 어떤 글의 서머리를 하는 기능. 신경회로망이요. RNN을 이용한 신경회로망이 서머라이제이션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미지 캡셔닝, 그림을 보고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설명하는 내용, 이런 내용들을 RNN이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예를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것을 해냈는지 한번 봅시다. 먼저 언어 모델입니다. 언어 모델은 기본적인 방식이 이거죠. 언어의 문장들을 출현 빈도에 비례한 확률로 만들어진 모델이다. 쉽게 말하면 어떤 단어 뒤에 어떤 단어가 나타난다. 우리나라 문장을 쭉 수많은 문장을 갖다 놓고 보면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 다음에 나라는 단어가 나타나고 너라는 단어가 나타날 확률이 얼마가 되느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것을 언어 모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쭉 하나의 문장을 보고 이거 나타났으니까 전체적으로 이 문장이 나타날 확률이 얼마가 되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됩니까? 이 문장 나타날 확률이 높다 낮다는 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문장이 딱 있어. 그럼 그 문장은 확률이 얼마야? 이걸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확률이 높다는 건 뭡니까?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문장이라는 것이죠.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용될 때 이런 식이죠. 딱 갖다 놓고 확률을 계산해 봤더니 확률이 안 좋아. 아, 그럼 이 문장이 잘못된 문장일 수도 있어.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런 식으로 이용이 됩니다. 주어지는 문장이 얼마나 정확한 문장인지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기계 번역에서 입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못된 입력은 번역을 할 수가 없겠죠. 이런 식으로 판단할 때 중요하게 이용이 된다는 것이죠. 새로운 텍스트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텍스트를 생성할 수 있어요. 자, 두 개의 단어가 줬다. 그러면 뭐예요? 다음에 나타날 단어가 어떤 단어가 확률이 높은지 우리가 알죠. 그러면 몇 개의 단어를 쭉 갖다 놓고 이거 놓고 다음에 나타날 단어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하면 텍스트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셰익스피어 문집을 그 랭귀지 모델로 만들어낸 예를 보자는 거예요. 안드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블로그 안에서 오픈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지금 대화 내용이죠.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었다는 거고요. 또 다른 예로 리눅스 소스 코드 제너레이터. 이 사람이 리눅스 소스 코드 이와 같은 C 코드를 알렌을 이용해서 캐릭터 레벨 랭귀지 모델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앱스트랙트, 논문의 그 요약을 만들어낸 예입니다. 다음에 Neural Machine Translation, 신경 회로망 기계 번역이죠. 자, 구글 Neural Machine Translation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Knowledge is power 라고 하는 문장이 들어왔다. 그럼 이것을 디코더를 만들어요. 이때 LSTM으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또 엔코더를 만들어요. 이때도 LSTM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이 값들이 이렇게 서로 이용이 되게 해놓습니다. 그러고서 이렇게 knowledge is power다. 그러면 이건 중국말로 번역한 거네요. 이렇게요. 이렇게 번역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도 LSTM을 가지고 만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제 비교를 해본 겁니다. 구글 Neural Machine Translation 여러분들 블로그에 가보면요. 지금 이 내용이 인터넷으로 떠 있습니다.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input sentence 중국어예요. 근데 translate는 번역한 겁니다. PBMT는 Phrase Based Machine Learning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구글 Neural Machine Network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기존 알고리즘으로 했던 번역이고요. 이건 구글 신경 회로망으로 만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이 번역한 거예요. 그건 보면 내용이 거의 비슷하게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신경 회로망으로 번역한 내용이 우리 인간이 전문가가 번역한 것과 가장 유사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구글 번역기가 만들어져서 동작이 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텍스트 서머라이제이션, 문서 요약이죠. 문서 요약인 경우에 이와 같이 엔코더와 디코더를 만듭니다. 엔코더와 디코더. 그래서 이렇게 단어를 입력을 넣어줘요. 그리고 어텐션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특수한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이 메커니즘을 동원해서 이와 같은 출력을 뽑아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출력을 뽑아내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LSTM과 어텐션을 이용해서 이와 같은
텍스트 서머레이션 문서를 요약하는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요 링크로 들어가서 논문을 보시면 자세한 설명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관심 있으면 해당되는 논문들을 찾아보시도록 하십시오. 자, 다음에는 이와 같이 실제로 source document를 주고 이와 같은 출력, 서머라이즈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ground truth summary 이걸 가지고 사람이 서머라이제이션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트워크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다음에는 이미지 캡셔닝입니다. 이와 같은 사진을 가지고 straw hat, 밀짚 모자를 썼다. 이렇게 뉴럴 모션이 글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사진을 주고요. CNN,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CNN 배웠죠? CNN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파라미터를 만들어냅니다. 그런 다음에 스타트에서 straw hat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LSTM에다 입력을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이걸 주고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학습을 시키고 나서 이걸 주면 얘가 이걸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이미지 캡셔닝 신경회로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학습에서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이 그림의 경우는 Man in Black Shirt is playing guitar 등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이미지 캡셔닝을 만들어낸 그런 예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 논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여기 보시면 이미지 캡셔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물체를 찾아야 되겠고 물체의 특징 부분들이 정보를 뽑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뽑아내진 그런 처리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예입니다. 여기 보시면 파이라고 하는 그런 교수가 나오죠. 이 교수가 이 내용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분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랭귀지 모델링 얘기를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뉴럴 랭귀지 모델링, 텍스트로 모델을 학습하고 모델로 텍스트를 생성할 수 있다. 텍스트 모델을 학습하고 모델로 텍스트를 생성할 수 있다. 문장이 기계 번역에 중요한 입력이 될 가능성을 측정할 수 있다. 번역기가 있는데 먼저 입력 문장 넣잖아요. 그럼 이 입력 문장이 얼마나 중요한 문장인지 아닌지를 이 랭귀지 모델로 확률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새로운 텍스트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주요 방법은 여기 워드 레벨 N그램을 이용하는 방법, 이게 기존의 방법입니다. 기존의 그 알고리즘적 방법입니다. 그리고 캐릭터 레벨, 그 다음에 서브워드 레벨,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단어 중심으로 할 거냐, 문자 중심으로 할 거냐. 서브워드는 이 두 가지 중에 단어도 아니고 캐릭터도 아니고 중간 부분, 서브워드니까 단어의 일부분을 가지고 모델을 만들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먼저 언어 모델링 N그램이라는 언어 모델링을 하는 방법이요. 아주 최근까지 전통적인 랭귀지 모델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는 가능한 한 많은 문장을 수집한 다음에 그 문장을 보고 어떤 단어 뒤에 어떤 단어가 나타나는지 이것을 빈도수를 측정해서 모델을 만드는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전의 N그램을 기반으로 다음 단어의 예측들을 훈련한다.
단어가 있고 단어가 있다. 그럼 이거의 확률 나타날 확률이 얼마다. 그러면 요거 다음 단어 나타날 확률이 얼마다. 어떻게 따져요? 문장 속에 따져보면 되겠죠. 문장에 어떤 단어 뒤에 어떤 단어가 나타나는 확률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ng이라고 하는 것은 1g 하나만 보는 거고요. 2g은 2개까지 보는 겁니다. 이렇게 몇 개의 단어까지를 따지느냐에 따라서 그 n은 그 단어의 수를 말한다. 그런 얘기죠.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엄청난 양의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겠죠. 엄청난 양 데이터가 필요할 겁니다. 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어떠해요? out of vocabulary. 아무리 내가 데이터를 다 한국어에 대한 모든 문장을 다 수집해서 한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죠. 그 말은 뭡니까? 실질적으로 한국어 문장이 존재하는 문장의 수는 무한대입니다. 무한대예요. 그러므로 내가 만든 그 확률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만들지 않은 데이터가 항상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vocabulary, 내가 준비한 vocabulary 이상으로 뭐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뭐냐요? 뭔 얘기입니까? 랭귀지 모델에 사용된 단어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단어에 대한 일반화된 확률을 만들기는 어렵다는 거야. 그 다음에 모든 단어를 갖고 와야 되니까 메모리가 엄청나게 또 많이 필요하게 되겠죠. 이러다 보니까 이해하기 쉬운 방법이지만 구현상의 제약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자 수준을 해보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문자 수준을 하면 알파벳 단위로 하겠다는 거니까 굉장히 심플하죠. 한국어 문자 24문자, 영어 같으면 이런 식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심플해집니다. 2010년도 초에 연구가 시작되었고요. 입력과 출력 문자를 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장점, 아주 작은 어휘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워드 임베딩이 필요 없습니다. 이 방법에서는요, 어떤 단어가 있다 그러면 이 단어에 대한 벡터를 만들고 이 벡터를 갖고 이 단어에 대한 처리를 했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워드 임베딩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단어의 경우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좀 이따 예제를 살펴보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도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훈련이 빨리 됩니다. 잠깐 훈련시켜서 상당한 그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단점은 유창성, 많은 단어가 횡설수설해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많이 단어를 하게 되면 완벽하게 학습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어떤 제한된 범위 내에서는 완벽하게 되는데 단어량이 너무 많아지면 횡설수설한 그런 결과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하이브리드 모델, 언어 모델 하이브리드 모델. 기본은 단어 수준을 하고 알 수 없는 이제까지 처리 못한 토큰이 나오면 문자 수준으로 하는 이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하위 단어 수준, 서브워드 레벨로 하는 방법, 입력 또는 출력을 하위 단어로 한다. 아주 자주 쓰는 단어 W는 유지하고 가장 발음이 잘 되는 거 S를 유지하는 이런 식으로 어떤 특징들을 이용해서 랭귀지 모델을 만들면 상당히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머지 문자들은 분할해서 쓴다든가 단어 수준, 문자 수준 모델보다 성능이 좋은 결과를 보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컨퍼런스가 있다면 컨퍼런스를 하나의 단어로 보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음절 단위로 쪼개서 이런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다 하는 식으로 이제 만든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말을 한다면 오늘은 하면 오늘이라는 어간과 은이라는 조사를 분리해서 여기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 이런 식의 두 개로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상당히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것이 서브워드 레벨로 만들어진 랭귀지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캐릭터 레벨로 만들어진 랭귀지 모델로 만들어진 문장입니다. 여기 보시면 데이터셋이 1200개의 앱스트랙트, 아빅스 페이퍼, 뉴럴 네트워크에 관련된 7200개의 그 앱스트랙트를 가지고 학습을 시켰더니 이런 식으로 문장을 잘 만들어내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지금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따 이 예제를 보여줄 겁니다. 예제를 통해서 실제로 만드는 과정을 실습을 해본다는 얘기죠. Recurrent Neural Network를 이용한 응용 프로그램 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Recurrent Neural Network의 학습은 이렇게 말합니다. Backpropagation through time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 Recurrent Neural Network은 시간에 따라 펼쳐놓으면 심층 레이어 구조와 유사하죠. 멀티레이어 퍼셉트론과 유사한 구조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백프로포게이션 방법으로 그라디언트를 계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실제로 은닉층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차원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을 Backpropagation Through Time, BPTT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학습이 된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물론 이 학습 과정은 라이브러리 상에서 모두 이루어집니다. 다음, 케라스를 이용해서 RNN을 구현할 때 케라스에는 RNN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많은 정보들, 모델들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케라스는 다양한 형태의 신경망 구조를 블록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심플 RNN, LSTL, GRU와 같은 RNN 구조도 물론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이 링크에 들어가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Recurrent Neural Network를 구현할 때 시간상으로 펼쳐 놓았을 때 어떤 형태의 구조를 갖느냐에 따라서 이와 같이 Many-to-Many 모델로 Many-to-One, One-to-Many, Many-to-Many 라고 하는 구조로 분류가 됩니다. 이 경우는 입력이 비디오 클래시피케이션과 같이 입력 그 프레임에 비디오상에서 프레임들이 입력이고 또 출력도 프레임이라고 하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를 학습한다면 입력도 여러 개고 출력도 여러 개인 이런 형태로 학습을 한다고 하면 이것을 매니투맨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매니투원 같은 그런 구조는 어떤 데 사용될까? 감정을 인식하고 감정을 분류하는 데 사용된다. 이런 데서 나는 너를 좋아해 하면 이 감정이 좋은 감정이 나쁜 감정인지를 인식하는 인식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한다면 미니투원 모델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여러 가지 예제들이 대부분 미니투원 모델로 구현해서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고 실습을 해볼 계획입니다. 다음 one-to-many 모델,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개를 만들어낸다. 그런 모델은 얘는 뭐가 있을까요? 이미지 캡셔닝, 하나의 이미지를 줬더니 얘가 여러 개의 단어로 된 말을 만들어냈다. 이미지에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말하는 걸 만들었다. 이것은 one-to-many RNN 구조로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또 기계 번역, 몇 개가 들어가고 몇 개로 번역한다. 예를 들어서 I go, 나는 간다. 이런 식으로 번역하겠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many-to-many 형태의 RNN 구조 가지고 번역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RNN은 아주 다양한 형태의 그 구조들을 가지고 필요에 따라
그 해당되는 구조를 이용해서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니투원 모델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니투원 모델은 이와 같이 인풋이 3개가 들어가고 출력이 하나가 나가는 그런 형태의 LSTM RNN 모델입니다. 이 경우 보시면 코딩은 LSTM 모델을 하나를 추가를 시키죠. 인풋 쉐입이 3, 1이라는 말의 의미는 타임 스텝이 하나, 둘, 3개라는 얘기고요. 1이라는 얘기는 각 샘플이 하나의 숫자로 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만약에 2개의 이거 피처 디멘전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2개인 경우는 2가 됩니다. 자, 그리고 2라고 하는 얘기는 LSTM이 출력을 2개씩 출력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본적으로 LSTM이 출력하는 것은 마지막 출력 하나를 출력합니다. 1이라는 시간, 2라는 시간, 3이라는 시간, 3이라는 시간 처리하고 나서 4라는 시간의 출력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LSTM 2는 이것을 의미하고요. shape 3은 타임 스텝이 3개라는 의미고 1은 디멘전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매니투원 모델입니다. 이 모델이 가장 심플하면서도 많이 이용되는 그런 모델입니다. 물리적인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이 값을 만들었는데 첫 번째의 값과 두 번째의 값의 정보를 얘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의 값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은 또 이것뿐만 아니라 이거의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과거의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의 이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아주 시퀀셜 데이터의 경우에 각 데이터 각각의 의미뿐만 아니라 그 데이터들 간의 관계까지도 얘는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정보까지도 캡처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one-to-many 모델을 보겠습니다. 입력이 하나이고요. 출력이 3개인 그런 예제입니다. 이 경우 보면 입력 하나를 3개로 만들어서 여기에서 이 모델처럼 넣어줘야 됩니다. 그 기능이 repeat vector입니다. repeat vector는 인풋을 3개로 복제한다, 반복한다 그런 얘기죠. 여기서는 디멘전을 이 경우는 실수 하나이기 때문에 1컴마입니다. 팩터 2개가 들어가면 2컴마가 돼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3개를 만들고요. 그런 다음에는 이거와 같은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return sequence equal true로 해주면 각 시퀀스별로 각 타임 스텝별로 값을 이렇게 출력해 내지요. 근데 그 시퀀스 전체를 다 리턴 시켜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LSTM에 return sequence equal true로 해주면 요 3개의 값이 같이 출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코드를 보시면 repeat vector 3 input shape를 하고요. LSTM 이와 같이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출력 이 모델의 구조를 보면 repeat vector의 출력이 3 by 1이 된다는 얘기죠. 얘가 만들어낸 것이 3개를 만들고 각각이 1자리를 만들었다 그런 얘기죠. 그것이 LSTM에 입력이 됐고 LSTM 출력은 값을 3개 만들고요. 그리고 각각의 각각의 사이즈는 아웃풋의 크기, 디멘전은 2가 된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지정한 대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들이 어떻습니까? 감정인식이라든가 아니면 감정 아니죠. 이미지 캡션. 여기다 이미지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단어를 만들어내게 하는 이런 모델이 이용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런 경우는 이해가 굉장히 많죠. 주가를 예측하게 한다든가
어떤 과거의 정보를 이용해서 그 다음 값을 예측하게 하는 방법, 이것들의 정보를 이용해서 이것이 만들어지게 하는 이런 용도에 이용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매니투매니 모델을 보겠습니다. 입력이 3개고요. 출력도 이와 같이 3개가 출력이 되는 것이죠. 자, 모델 구조를 보면 제일 먼저 LSTM 레이어에서 아웃풋은 2개를 하겠다. 이게 2개씩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인풋 세입은 타임 스텝 3개에 그 다음에 각 샘플별 피처 사이즈 디멘전은 1이다 해서 3x1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리턴 시퀀스 수출을 하게 되면 각 타임 스텝에서 만들어진 이 출력들이 출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3개의 출력에 대해서 타임 디스트리뷰트 댄스 1을 하게 되면 댄스 1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의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죠. 이것을 타임 디스트리뷰트 시간에 따라서 분산시켰다 그런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 요 같은 하나의 이것을 각각의 타임 스텝의 값에 대해서 계산했다는 거예요. 각각에 대해서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결과를 출력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라디언트, 학습할 때 필요한 그라디언트를 각 스텝마다 계산해서 리턴 시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드는 보시면 이걸 그대로 LSTM 레이어 만들고 time distributed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그럼 출력 결과를 보면 LSTM 레이어에서는 3, 2, 2개짜리 3개라는 거 맞죠? 그리고 time distributed 레이어의 출력은 하나, 둘, 3개인데 각각 값을 하나씩만 리턴을 시켰죠. 그죠? 그래서 3개가 나오는데 각각은 크기 하나짜리다 그런 얘기죠. 만약에 2개짜리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걸 2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걸 2로 만들어주면 2개짜리를 출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3개를 출력하는데 하나의 그 벡터의 크기를 연로할 것이다 그런 얘기죠. 또 한 가지 매니는 이거는 지금 똑같습니다. 이 레이어는요. 똑같은데 여기다가 댄스 레이어를 하나를 그냥 추가시키면 이런 결과가 됩니다. 각각의 출력을 하나의 댄스 레이어에 통과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을 만들어냅니다. 이걸 집어넣어서 이걸 만들고요. 이걸 집어넣어서 이걸 만들고 이걸 집어넣어서 이걸 만듭니다. 차이점이 뭐냐? 유사한데 차이점은 그라디언트를 한 번만 이렇게 이 밑으로 내려보낸다는 겁니다. 이건 각 스텝에서 내려보냈고요. 이것이 틀리다는 점이죠. 이때도 만들어진 결과도 입력이 하나, 둘, 3개고 출력은 하나, 둘, 3개가 출력이 돼서 결과적으로 외형으로 보이는 디멘전은 똑같습니다. 크기가요. 이것이 many to many 용도에 따라서 이걸 사용하든지 이걸 사용하든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좀 더 시간적인 그 변화를 좀 더 잘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는 지금 그 알렌의 모델을 many to one, one to many, many to many 방법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어떤 응용 프로그램을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적합한 모델을 적용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자, 오늘 공부한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죠. 자, 알렌이 피드 포워드부터 알렌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심플 뉴럴 알렌, 그 다음에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에서 알렌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공부했죠. 그 다음에 알렌으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 그 다음에 LSTM. 알렌이 강력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 LSTM 셀이 그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죠. LSTM이라든가 GRU 같은 모델들이 그 번역이라든가 음성인식이라든가 등등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게 해준 게 이 LSTM 셀이었죠. 자, 다음에 알렌이 어떤 분야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현재 응용이 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랭귀지 모델링에서, 그 다음에 문자 레벨 랭귀지 모델링에서, 그
다음에 기계 번역에서, 그 다음에 텍스트 서머라이제이션에서, 또 그림을 보고 그림을 설명하는 이미지 캡셔닝 분야에서 아주 탁월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다음에 랭귀지 모델링으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실제로 캐릭터 랭귀지 모델링, 그 다음에 문자 모델, 언어 모델링, 그 다음에 캐릭터 레벨링 등등을 자세히 살펴봤고요. 다음에는 알리는 모델에서 many to one, one to many, many to many 등 구조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 구조를 어떻게 프로그램할 수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알렌을링에서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겁니다. 첫 번째 문제가 정연파, 사인파 같은 파형을 이 인공지능 모델이 만들어낼 수 있느냐,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한번 살펴볼 거고요. 다음에는 문자 신경 언어 모델을 이용해서 식스펜스라고 하는 영국 동요입니다. 이 영국 동요의 문서를 신경회로망한테 학습을 시키고, 신경회로망이 이 문서에 들어있는, 이 동요 안에 들어있는 말 갖고 말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주가 예측 모델, 어떻게 주가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등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